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권PD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BMW 5 시리즈랑 제네시스 G8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부터 성능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G80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보면 차량 가격대가 보통 한 7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맞아요. 보통. 네. 그런데 이제 BMW 같은 경우도 보통 한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이렇게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할인 받으니까.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엔트리 차량 같은 경우 520i 같은 경우는 6천만 원대도 이제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G80을 사는 게 좋을지 5 시리즈를 사는 게 좋을지 한번 두 차량 모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가 이렇게 G80하고 예. BMW 5 시리즈를 비교를 해보면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요? 비교가 되냐? 이게 가격- 비교가 되냐? 네. 가변 수입차랑 비교를 하냐?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성격이 음. 틀립니다. 분명한 건 5 네. 시리즈가 이런 성능면이나 뭐 그 자동차 운동 능력은 뛰어난 건 확실해요. 이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옵션? 굉장히 안락하고 어. 승차감도 좋고 정숙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차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만 딱 보더라도 제네시스는 이쪽을 추구하는 거구나. 네네네. BMW 이런 걸 추구하는 거구나 라는 네네.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예. 제네시스 G80을 딱 보면 네. 굉장히 좀 점잖아 보이잖아요. 좀. 젠틀해 보이잖아. 네.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아, 그런가요? 네. 뭐 나이 들어 보이든 뭐 어쨌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네네네. 봤을 때는 30대가 타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네. 40대가 타도 괜찮을 것 같고 50대도 괜찮고 네네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하기에 좋다. 아, 그건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네. 전면에 이제 이중 메쉬 그릴이 생기면서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도 고급스러웠지만 네네네. 그 고급스러움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A 헤드램프 요게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 그래서 이제 이중 메쉬 그릴이랑 요 MLA 헤드램프랑 둘이 이제 조합을 이루면서 네네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살펴보더라도 네. 예전에는 요 모플러, 네. 요 모플러가 노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요것도 깔끔하게 숨겨놨어요. 히든 머플러. 네, 히든 네네네. 머플러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그 디자인을 살펴보면 네. 이 쿠페 형태로 해서 곡선을 많이 살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 네. 시리즈 같은 경우는 520i도 있지만 530i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요게 이제 530i 베이스 모델이에요. 네. 요게 기본 모델인데 네. 8,320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예요. 네. 요 기본 모델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였는데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아유. 경우는 훨씬 더 스포티해 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80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네. 굉장히 직선을 많이 살렸어요. 딱딱 네. 각을 만들어놨잖아. 굉장히 엣지 있게 만들어놨잖아. 예. 요것만 딱 보더라도 BMW 5 시리즈는 굉장히 스포티함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요런 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리어램프도 굉장히 이제 직선을 살려놨고 그러니까요. 모플러는 듀얼 모플러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감추게 되면 스포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네. 같은 경우는 히든 머플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네. 모플러를 노출을 시켜놨어요. 맞아요. 모플러를 네. 이렇게 노출을 시켜놔야 조금 더 스포티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MW 5 시리즈를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실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디자인을 딱 보게 되면 G8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네. 확 받을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요거는 기본 모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거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지금 나파 가죽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 네네네. 여기 딱 보면은 파이핑하고 퀼팅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제네시스는 요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제네시스를 구매하실 네. 분들은 웬만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해주시는 아, 게 네.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2열인데 중앙에 그 암레스트 있죠. 그러니까요. 암레스트가 그냥 떡하니 크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고급스럽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걸 딱 보면 네. 2열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하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트랙션 2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각종 마감재가 가죽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죠. 네네. 그리고 이 필러 부분이나 그 헤드라이닝 부분, 네. 이 부분도 다 스웨이드 내장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G80 실내를 살펴보게 되면 네네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있죠. 27인치 네.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5 시리즈 실내를 살펴보게 되면 네.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 스포티하네요. 밖에도 스포티한데 안에 딱 들어보니까 정말 스포티함을 딱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네네네. 제가 봤을 땐 거의 전투기 느낌이 나지 않나.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굵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에 벤치 따라잡으려고 네. 엄청나게 굵게 넣었어요. 그다음에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D컷으로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조금 더 또 스포티한 느낌 더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을 살펴보게 되면 근데요, 잠깐. 암레스가 조금 불안한데요? 없죠. 있는데 네. 요 인절미처럼 떡하니 내려가 있어요. 그럼 밑에가 뜨는 거죠?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제네시스 G80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 네네. 2열은 진짜 엉망이다.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을 할 거면 제가 봤을 땐 제네시스 G80이 낫지 않을까요? 훨씬 낫네. 내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는 무조건 제네시스랑 5 시리즈랑 이게 비교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고객님들 취향이랑 그쵸. 고객님들의 그 연령대도 중요한 이용 용도에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맞다. 네네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저희가 외관 디자인 봤고 예. 실내 인테리어 봤죠. 그쵸. 예. 이제 성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 야, 성능에서도 두 가지 차량의 성격이 확 틀립니다. 완전 다릅니다.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두 차량의 성능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 같은 경우는 2.5 터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5 터보가 있어요. 2.5 터보는 300마력이 넘어요. 오. 304마력이에요. 네네네. 엄청 높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토크도 43. 와우. 그리고 연비가 10.5로 좀 준수한 편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 3.5 터보 같은 경우는 무리가 380마력입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그러니까요. 가요. 네네네. 그리고 380마력이고 네. 토크가 54. 연비가 조금 안 좋아요. 9km예요. 공인 연비가 9km인데 실연비는 더 안 좋습니다. 그렇겠네.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이 있어요. 디젤. 가솔린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520i, 530i가 있습니다. 520i 같은 경우는 190마력. 이게 그러니까요. 수치상으로는 딱 봐도 G80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너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크가 31.6. 그것도 좀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연비가 하지만 12.1km.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0i. 출력이 258마력이에요. 이것도 그러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 제네시스 G80 2.5 터보는 300마력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258마력이야.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토크는 40.8. 그다음에 연비가 11.1. 요것도 이제 준수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523D 디젤 모델. 디젤. 요거 197마력에 토크가 40.8. 연비는 괜찮습니다. 디젤이니까. 14.7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능 수치만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G80이 한 수 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면 완전 틀립니다. G80보다는 5 시리즈가 훨씬 더 잘 달려요.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느끼는 출력이 G80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수치만 보고 딱 타보면 저 G80은 빵마력인 거죠. 빵마력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타봤잖아요. 비교를 안 해와가지고. 타봤잖아. 네네. 왜 그러냐면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ZF 8단 미션이 들어가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미션 같은데. 요거는 그 변속 딜레이 타임이 없어요. 왜 제네시스나 이렇게 국산차 물어보면 갑자기 가솔을 확 하게 되면 한번 붕 멈췄다가 쭉 나가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BMW에 들어가는 ZF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밟는 즉시 바로 나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딜레이 타임 없이 굉장히 빠르고 스포티하게 이렇게 그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달리냐? 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달려요. 지금 5 시리즈에 다 달리는 거죠? 네, 그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달려서 네네네. 그렇게 어떤 가속을 원할 때 갑자기 전기 모터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 수치상에 나와 있는 마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번에 저희가 심지어 X7을 타봤을 때도 그쵸. 와, 그 출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딜레이 타임도 없고 저희가 가속을 딱 해보면 이게 달리는 느낌이 X7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아반떼 느낌? 그 정도로 날렵했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너무 좋았어. 네네네. 너무 가볍고 네. 경쾌하게 움직여서 와, 이러니까 이제 BMW 하는구나. 아,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성능적인 부분들은 제네시스가 BMW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 성능만 다인 건 아니잖아요. 차량을 구매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뭐 정숙성이라든지 안락함, 네. 편리함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맨날 항상 막 달릴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평소에 도심 주행하거나 일반으로 주행할 때는 솔직히 G80이 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이나 이렇게 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BMW 네. 가야 되는 거고, 네네네.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편안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80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가격. 그쵸.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은 차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딱 보게 되면 네. 이제 5 시리즈보다 더 싸다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제네시스 G80이 5 시리즈보다 비싸다라고 좀 느껴져요. 기본 차량가가 5,89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5,990만 원인데 지금 개소세가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5,899만 원에 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27인치 OLED 클러스터라든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통풍 시트, 그러니까. 스마트 전동 트렁크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많이 들어가는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긴 하는데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최고급 그죠? 세단이잖아요. 제네시스니까. 네. 이렇게 타기에는 조금 아쉽네.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일단은 기본 모델 5,899만 원 같은 경우에는 2륜이에요. 2륜보다는 아무래도 4륜을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눈길뿐만이 아니라 빗길에서도 그리고 어떤 고출력을 낼 때 이때 굉장히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 4륜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4륜 같은 경우는 280만 원 추가해요. 그래서 대부분 네. 4륜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 기본으로 타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기아의 우리나라 최고급 세단으로 선택하셨으니까 네. 휠은 19인치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혹시 19인치 저거 방패 휠인가요? 맞아요. 아, 네네. 그 위에 뭐 20인치 요것도 괜찮긴 하지만 네네네.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120만 원짜리 요 충분해요. 19인치 휠이 네. 방패 휠인데 굉장히 훨씬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굳이 300만 원까지 갈 필요 없다. 네. 하지만 요 300만 원짜리를 선택하게 되면 네. 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요게 추가로 따라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비싸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각자 비교를 해보시고 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80이잖아요. 아, 예. 고급 세단이잖아요. 그죠.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나파 가죽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 아까 실내 인테리어 얘기했잖아요. 기본 같은 그죠? 경우는 천연 가죽이에요. 네네. 천연 가죽 조금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각종 마감재가 네. 고급차가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무조건?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네. 각종 마감재가 이제 가죽으로 바뀌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G80 차에 딱 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라도 네. 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네.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외에 추가 옵션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또 있구나. 아직 네. 아직 이 옵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아, 네. 자, 옵션은 이제 파퓰러 패키지 1하고 파퓰러 패키지 2가 있어요. 아, 옛날에는 원 하나만 있었는데. 이 네. 두 개는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파퓰러 패키지 1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네. 그다음에 빌트인 킴 패키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퓰러 패키지 2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랑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는데 꼭 넣어야 되겠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하고 2에는 네. 각종 안전 관련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네네네. 그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옵션이에요. 맞아. 우리나라 네. 주차 공간이 좀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미리 내려서 원격으로 이제 주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에는 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2,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이런 각종 안전 관련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에는 안전 관련된 옵션들 뿐만이 아니라 네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거리 운행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옵션들은 음. 이 파퓰러 패키지 1하고 2에 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음. 저희가 지금 제네시스 G80 했으면 패밀리카 얘기했고 또 2열이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2열에 사람도 많이 앉아야 되고. 그런데 2열 통풍 시트를 그거가 지금 2열 컨버터 패키지를 넣어야지만 넣어야 할 수 돼요. 있네요. 예, 270만 원 추가요. 아, 요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요거는 제가 네. 일단 좀 제외하고. 뺄게요. 예. 아, 네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요 네. 정도가 지금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네네. 파퓰러 패키지 1하고 파퓰러 패키지 2, 또 썬루프. 아, 썬루프. 썬루프도 넣고 19인치 휠, 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그다음에 사륜. 네. 요 정도가 이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옵션들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7,344만 원 정도. 야, 그럼 BMW네. 7,340, 그러니까 50. 7천만 원 네. 초반대가 나와요, 보통. 네네. 제네시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7천만 원 맞아. 내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이제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풀옵션, 옵션 다 넣다 보면 네. 8천만 원이 좀 넘어갑니다. 그렇구나. 8천만 원이 네. 좀 넘어가요. 네. 이 가격 보면 제가 봤을 때는 BMW 5 시리즈보다는 비싼 그러니까. 차예요. BMW 같은 경우는 또 할인도 있잖아요. 할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BMW 5 시리즈 가격 한번 볼게요. 네네. 5 시리즈 같은 경우 520i가 가장 낮은 트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6,870만 원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할인 받으면 얼마야? 얼마냐고. 6천만 원 초반. 제네시스 G80보다 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523D 7,560만 원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523D 엑스드라이브 7,860만 원부터 있고 네. 가장 많이 팔리는 그죠. 530i 엑스드라이브는 8,32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네.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MW는 할인이 또 있잖아요. 네. 프로모션을 받다 보면 530i 음.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8,6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할인을 받게 되면 7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요건 이제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네네. 프로모션을 적용받는 게 다 틀리니까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네시스랑 거의 뭐 비슷하다. 그냥 똑같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아까 풀옵션 받잖아요. 그렇죠. 8천만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걸로 봤을 때는 네. 5 시리즈가 이제는 더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네시스 G80이랑 5 시리즈를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동차를 구매할 예산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잡아놨다. 네. 7천만 원 정도 잡아놨으면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제네시스 G80에 여러 가지 뭐 파퓰러 패키지 1이나 파퓰러 패키지 2, 그다음에 사륜 집어넣고 썬루프 집어넣고 하면 한 7천만 원 초반 정도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5 시리즈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530i 같은 경우에는 네. 8,300만 원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네. 받게 되면 7천만 개인마다 원. 다 틀려요. 그렇죠. 예. 7천만 원 정도에도 살 수가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렇게 그 했을 때 그 금액 그 530i랑 그 옵션이랑 그 차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예산은 7천만 원을 정했을 때는요. 두 차량이 비교가 되네요. 거기서 되죠. 이제 본인의 취향이라 뭐 그쵸, 운전 그쵸. 습관이라 뭐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는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음. 나는 뭐 가족들도 많이 안 태우고 다닐 거고 혼자. 나는 그래서 좀 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굳이 G80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무조건 5 시리즈가 아니죠. 5 시리즈 530i로 가면 되는 네. 거고 나는 그래도 이제 주말에 가족들 태우고 어디 여행도 많이 다닐 거고 네. 그리고 나는 네. 좀 조용하게 이렇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 빵빵하게 놓고 G80으로 타는 거죠. 젊을 때는 한번 530i 좀 타다가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결혼하고 그러면 G80으로 갈아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G80이 그때는 더 네. 낫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차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요게 더 맞아요. 제네시스가. 네네네. 여러 가지 옵션들도 또 괜찮고 내비 같은 것도 조금 더 G80이 좀 편하죠. 편하죠. 네. 어쨌든 운전하는 거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통 환경에 제네시스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제네시스 G80이랑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차가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네. 내 취향에 맞춰서 내 이용 목적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